요즘 인공지능에 관심 많으시죠? 올해 10월이면 한국판 인공지능 엑소브레인과 인간이 퀴즈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만간 한국판 알파고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한국판 알파고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관람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데미스 하서비스 같은 그런 인재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컴퓨터 게임과 체스에 심취해 있었던, 푹 빠져 있었던 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였다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한 자 더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심지어 국가에서조차 컴퓨터 게임이 중독되는 것은 질병이 될 수 있다면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정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보헤미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의 부모님조차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은 데미스 하서비스가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이 마땅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미래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가능성의 싹까지 잘라버리진 않았던 겁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 정책 지원만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 정책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조차 아이들이 가능성을 발견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좋은 인재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 사실 그 역시 어린 시절에는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소설에 심취해 있었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였다면 그 소설 읽을 시간에 EBS라도 한 편 더 보라고 머리를 쥐어박았겠죠. 자, 그런데 그는 수많은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큰 꿈을 키웠고요. 그 꿈을 토대로 23살에 첫 번째 기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G2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하게 되는데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4년 동안 열심히 성장시켜서 1999년에는 3억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원의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는 두 번째 기업을 창업하게 되죠. 우리가 이베이의 전자금융 서비스로 알고 있는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창업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베이에 3년 동안 성장을 시켜서 이베이에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슬라 모터스를 2004년에 창업을 하게 되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앨런 머스크가 기술 개발을 했던 핵심 기술들만 쏙쏙 빼앗아오고 핵심 인력들만 쏙쏙 빼앗아오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쯤 테슬라 모터스도 앨런 머스크도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인데요. 사실 딥마인드는 구글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구글이 딥마인드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딥마인드의 대표이사인 데미스 하서비스와 그 외의 개발자 몇 명의 인재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만 쏙 빼와서 딥마인드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딥마인드라는 기업 자체를 사들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기술과 핵심 인력들이 탐이 난다면 그 기업의 기술과 인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 이후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테슬라 모터스나 구글, 딥마인드는커녕 알파고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을 읽는 남자였습니다.